오늘 밤 역대급 변동성이 터지게 되면서 비트코인은 이 가격을 찍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새벽 3시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져 있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다. 그런 생각으로 하여금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미국장이 끝나고 나서 6시 또는 7시 이 정도쯤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 변동성이 역대급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일단 실적 발표가 되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실적이 정말 나쁘게 나온다면 나스닥 올라갔던 거 다 빠질 겁니다. 그리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때 이번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은 높더라도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이 스탠스가 나오게 된다면 비트코인 또한 큰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불안감이 계속해서 미리 선반영이 됐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 가격만 버텨준다면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나스닥을 좀 체크해봐야 되겠죠. 지금 나스닥이 5월 15일 이후로 계속해서 밀리는 추세죠. 비트코인도 이때부터 낙폭이 커지면서 하락세가 가중됐습니다. 자, 게다가 이걸 1시간 봉으로 딱 보시게 되면 일단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을 봤을 때에는 돌파가 한 번 나오긴 했지만 연속적인 저항을 맞다가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하다가 올라가려는 추세. 자, 근데 저는 이게 나스닥이 이번에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친다면 저는 이 구간이 일봉 차트로 봤을 땐 해당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여기 구간처럼 낙폭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다가 이 저점도 낮추고 고점도 낮추고 이러다가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서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왔었죠. 자, 무조건 그렇게 될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4시간 봉상에서 나스닥이 해당 구간에서 이 지표 발표로 인해 가지고 큰 낙폭을 보여준 다음에 되돌림이 나왔었는데 어저께 여기 구간을 리테스트 했죠. 리테스트를 하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29,100포인트 나스닥 기준으로 29,100포인트를 못 넘어서는 순간에는 이게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28,650포인트를 넘는 아래로 향하는 이런 음봉이 나온다면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절대 모릅니다. 왜냐? 나스닥은 이때 계단식으로 꾸역꾸역 올라왔죠. 자, 사람들의 심리가 실적 발표 때문에 실적 기대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왔었는데 만약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크게 화해한다. 그리고 전망치도 낮게 나온다. 그러면 최대치로 봤을 때에는 이 구간까지 27,800포인트까지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해당 구간까지 빠지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 27,800까지 이 정도 빠지게 되면 4% 정도, 3.75% 정도 이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한 3.75%, 4% 이 정도가 빠지게 되면 해당 구간이죠. 자, 4% 정도가 되게 되면 74K입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 자리가 74K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구간을 기다릴 바에는 오히려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저점을 예상하다가 이 저점에서 놓치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때 이런 자리에서만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은 저점을 예상하지 말고 고점도 예상하지 말고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비트코인 숏 포지션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78K 이거 넘는 양봉 하나 나오면 그냥 정리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들고 갈 생각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하락이 선물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내려온 건 맞더라도 결국에 현물 중심의 매도세가 좀 크게 나오면서 이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하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선물 청산 때문에 빠진 게 맞냐? 이 부분입니다. 보통 비트코인이 하락세가 나오고 급락세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항상 레버리지 롱 청산을 의심합니다. 특히 이번에도 바이낸스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었고 선물 거래 비중이 현물 거래 시장보다 훨씬 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선물 시장에서 청산 터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번 하락은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핵심은 선물 청산이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받아줄 힘이 약해졌다. 실제로
대규모 청산이 가격 하락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이 미결제 약정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롱 포지션이 강제로 정리가 되게 되는 순간에는 시장에 잡혀있던 포지션 규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전체 거래소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선물 미결제 약정이 오히려 소폭 증가했습니다. 즉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포지션 정리가 터지면서 가격이 밀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현물 쪽에서 실제 매도 압력이 터져나오면서 최근과 같은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건 이 데이터입니다. 거래소 유입량인데요. 자, 15일이 이때입니다. 이 음봉이 나올 때, 이때 17일까지 전체 거래소로 들어온 비트코인의 양이 49,000BTC, 특히 15일 하루에만 37,000BTC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죠.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개인 지갑이나 홀드 월렛에서 거래소로 보내다는 것 자체는 당장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게 되는데, 자, 물론 100% 매도 물량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그 유입 증가가 이 하락 파동에 딱 시작점에서 맞물렸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현물 거래량까지 확실하게 줄어들면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이 약 47%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시장에 매도 물량이 투하되고 있는데 그 물량을 받아줄 현물 매수세는 약해졌다는 뜻. 그래서 이번 하락은 선물 청산으로 강제로 막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현물 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밀렸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76,000달러 부근에서는 1차적인 조정은 끝났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 부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려오면서 76K에 대한 도전을 보여주면서 올라탄다면 단기적인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76K를 버티지 못한다면 이거는 저는 74K 그 언더까지는 빠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지금 시장은 선물 과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롱 포지션이 많이 들어와 있었죠. 그런데 미결제 약정이 너무 높고 선물 거래 비중도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작은 움직임에도 이런 변동성이 또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물 거래에 이 청산 레버리지가 많이 쌓였다기보다는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유입이 많이 됐었고 현물 거래량도 감소를 했고 현물 매수세의 흡수 실패가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청산이 나왔으니까 조정이 끝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거래소로 유입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드는지 현물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는지,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저점에서 나오고 있는 이 상승 추세를 버텨주는지 또는 위로 향했을 때는 이런 걸 돌파를 하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체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내려갈지 올라갈지 판단하는 근거가 상당히 부족해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결정이 되고 나서 내려간다 이런 뷰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항상 시장은 반대로 흘러가게 되죠. 반대로 흘러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커지면서 내려왔다라고 친다면 이제는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뭐 중간에 변동성은 나올지라도 불안감이 해소가 되는 순간에는 이게 추가적인 빅롱 장세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시장 내일 새벽 3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시점에 맞춰서 그 전부터 변동성이 위아래로 엄청나게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올라타게 되는 순간에는 해당 구간까지는 돌파를 보여주면서 적어도 83에서 85K 그리고 뭐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90K 그 언저리까지는 갈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한다면 76K 또는 74K 여기까지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점 뭐 지금 관점에서는 매매를 잠깐 쉬시고 흐름이 명확하게 잡혔을 때 그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잡히게 되더라도 결국에 제가 타점을 잡고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타점에서 숏 포지션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나서 낙폭이 크게 이어지기 시작했죠. 자, 물론 저는 지금의 숏 관점이 아니라 롱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78K 여기를 돌파하면 숏 포지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눌림 롱 타점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서 추세가 일단 망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올라타면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포지션을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매매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많이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저점을 예상할 수 없고 고점을 또 예상 못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방을 만든 건데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내가 저점을 예상하지 않고
고점 예상하지 않고 내가 예상하는 흐름의 범주 안에서 벗어났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 상황에 맞게 또 대응을 해가지고 수익을 책임지면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관점들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자, 5월달에 변동성 앞으로도 또 남을 겁니다. 오늘 변동성 엄청 터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도 수익을 내고 싶다. 내가 항상 수익 보려고 하다가 청산당하고 조금 계좌가 망가지고 있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하게 좀 잘 챙겨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부터 78.9K 여기서 1차 매수, 만약에 76K 그거 언더로 내려온다면 여기서 2차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거래량을 좀 없애고 봐볼게요. 자, 거래량을 없애고 보면 이 피보나치 B라고 제가 명명을 해보겠습니다. 1월달의 고점과 2월달의 저점에다가 이렇게 피보나치 값을 그어봤을 때 618, 절반, 382, 236 구간을 제가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자, 그리고 좌측에 보이시는 이 노란색과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고점과 2월 달의 저점에다가 피보나치 값을 그어봤을 때 382 구간과 이 236 구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벌써 382 구간, 이 구간까지 오지는 못했죠. 근데 236 구간에 대해서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보여주다가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리테스트를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모습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피보나치 A에 이 236 구간에 대해서 한번 내려왔었는데 찍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렸듯이 비트코인 ETF 자금이 여기서 많이 들어왔었죠. 자, 여기에 딱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보시게 되면 해당 구간에서 기관 ETF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물론 이번 하락이 야기가 되게 되면서 결국에 ETF 자금도 유출은 된 건 맞더라도 결국에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상당히 많고 그 전에도 ETF 자금이 안 들어온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해당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들도 있고 다 빠져나가진 않았지만 결국에 해당 구간까지 온다면 기관 ETF 자금이 저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78.9K에서 1차 매수를 하셨다면 2차 매수 해당 구간에서 저는 이거 찍는다고 해서 곧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해당 구간에서 현물 기준으로는 정말 매수하기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만약에 1차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저점까지 3.5%, 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인가요? 2% 정도 되게 되네요. 2% 정도 되게 되는데, 자, 현물 기준으로 2%면 그냥 보유할 만하죠. 근데 이거 선물 매매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뷰를 봐야 되는데 괜히 선물 매매로 해가지고 변동성이 터질 때 청산당하지 마시고, 제가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타점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가격은 오지 않았죠. 대신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온다면 정말 현물로 해가지고 장기적인 뷰로 보셔도 좋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올라오면서 해당 구간에서 못 잡으셨다면 벌써 거의 다 손실권입니다. 여기서 들어갔다면. 근데 저는 미리 말씀드렸죠. 1차 매수, 2차 매수. 물론 더 빠질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최대로 빠지면 72K, 여기는 정말 3차 매수 해가지고 정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이거 90K, 100K 여기까지 끌고 가셔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여기서 곧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보이기도 하고, 왜냐? 음봉이 크기가 줄어들다가 양봉이 하나 나오고 한 번 더 양봉이 크게 나오면 이거는 조정이 끝나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점에서 이게 무조건 여기까지 내려갈 거야, 이런 건 현물 매수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점이지만 결국에 올라간다면 지금 뷰로는 선물 매매가 더 현명합니다. 왜?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는 현물 매매보다는 선물 매매로 위주로 하다가 결국에 변동성이 꺾이고 그럴 때는 현물 매매로, 내가 선물 매매로 수익을 챙긴 다음에 현물에 대한 그 비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적어도 78.9K와 76K 그 언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최대한 선물 매매만 하시다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내려온다면 현물을 담으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여기서 현물을 매수할 생각으로 보셔야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절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중장기적인 뷰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찍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라면
되면 단기적인 뷰는 여기서 찍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든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수익을 챙길 필요가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런 타점들 뭐 중장기적인 뷰는 제가 계속해서 고수를 할 거예요. 고수를 할 건데 관점이 좀 틀리면 뭐 달라지거나 틀리게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챙기려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뭐 롱을 잡든 숏을 잡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세가 완벽하게 꺾일 가능성이 보인다 싶으면 그때 숏 들어가고 다시 한번 추세가 올라갈 추세다 뭐 이런 추세들 보이시죠? 이런 추세다 싶으면은 이때는 롱 관점을 잡고 저는 항상 제 관점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장 상황에 맞게 이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면 그때는 숏 타점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 롱 타점을 잡은 다음에 수익을 챙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엔 변동성이 너무 커요. 변동성이 크면은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추세가 완벽해지는 그런 시점에만 맞춰서 매매를 하더라도 정말 좋은 수익이 가능한 만큼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월달에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여러분들 계좌가 녹아내리셨다면 저와 함께 가셔가지고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계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시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아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뭐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뭐 시황 브리핑이나 뭐 타점 브리핑, 뭐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